네. 이제 93차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민생 살리기 골든타임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경제 민생 올인에 각오를 새겼습니다. 경제, 민생, 노동 현안을 비롯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7월부터 시작되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 지원 대책도 다음 달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혁신 성장의 구체적 성과를 위한 규제 혁신 입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민생 정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생업에 직결된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대비되어 있는 법안만 9,735건입니다. 조만간 10,000건이 넘을 듯합니다. 더 이상 국회의 문이 이렇게 국회에 닫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기 둔화가 예상되어도 국가 재정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복지 확대, 남북 경협 준비, 교육 기초과학 투자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경기 하락에 대비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어제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경찰청장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7월 9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초유의 치안 책임을 맡는 경찰청장의 공백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푸틴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7월 베를린 선언을 시작으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성과를 이룬 것처럼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과 정부가 다자 안보 협력체제 마련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너 간 실질적 성과를 기대합니다. 북중 정상회담, 푸틴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초청, 9월 이후 푸틴 대통령 방북설, 일본 아베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요청 등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다자 외교가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치밀한 평화의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국회도 상황 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중요한 역사 전환기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이든 미국 정상회담이든 그 결과물을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게 있으면 가리지 않고 협조할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계속 주장해온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앞으로 더 진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당정청은 어제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서 최대 6개월간 사업주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노동시간 단축법이 통과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죠, 노동자 임금 감소분 보존 등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여러 지원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것 역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결국 반년을 미루고 노동시간 단축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6개월 유예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법으로 정한 시점인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계도 기간을 둔 것은 처벌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지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어긴 사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시간 단축의 목적이 사업주를 범법자로 만들어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조금 더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 구조에 노사 모두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주 52시간 근무, 특례업종 조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2015년 노사정의 사회적 타협 합의문에도 주 52시간 근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도 이제 국제 수준의 노동시간도 일과 생활의 균형,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노동시간 정상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부과기준이 새롭게 개편됩니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강화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제 개편은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핵심 공약이었고 공약 이행 1호 과제로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이번 개편안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의 약 80%인 589만 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2,000원 인하됩니다. 그리고 실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과 나이로 소득을 추정했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18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신에 소득과 재산 상위 2에서 3%의 고소득자 84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되어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보험 부과체제 개편은 송파 세모녀 사례와 같이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이 컸던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퇴직한 분들이 겨우 집 한 채,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보험료가 더 오르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개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부가체계 개편과 보험료 변동에 대해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소득 중심의 부가 기반 확충을 통해 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2022년에 2단계 개편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네. 네, 다음은 한정혜 정조위원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난 경제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주요한 원인인 것처럼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곧 이루어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것에 대한 우려 내지는 경영진들을 대변한 그런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있었던 공중족발 사태, 공중족발 사건, 서촌 지역에서 있었던 것을 본다라고 하면 이것이 최저임금만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우리가 19대 때도 그렇고 20대에도 그렇고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안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지속적으로 지금 법안 발의가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구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도 이 사안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그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살아있는 상권으로 만들고 나면 정작 그 상가에서 일하고 있는 상가의 주인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임대료가 너무 상승하는 바람에. 대부분 아마 김밥집을 가시면 김밥이 한 몇 년 사이에 1,000원에서 3,000원 내지는 4,000원으로 올랐어요. 3~4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임금이 3~4배가 올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을 3~4배 더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어보시면 다 임대료가 3~4배가 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상가 임대료 정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요구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빨리 해결해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더 큰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빨리 혼란을 좀 정리를 하시고 국회로 돌아와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민생 입법을 정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권칠승 원내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권칠승입니다. 포스코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를 장악한 소수의 경영진들이 밀실에서 포스코를 쥐락펴락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정치권의 개입이라고 포도하는 것은 어물성설이고 적반하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스코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일 날 마산항의 폭발 사고로 순직한 이 중사님의 명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겠고요. 또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의 심리적인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께 깊은 우려를 드립니다. 지금 아마 발표 중인 걸로 압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합의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 총리의 담화문처럼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도 못했고 또 아직도 후반기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권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렇게 손을 놓은 채 청와대와 수사기관 사이에 협상처럼 이렇게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야당들은 빠르게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또 공수처 전해 문제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구조의 민주적 허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제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법관은 무엇보다 대법원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의지를 가진 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께 반드시 대법원 개혁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자를 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매크로 이용 댓글 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서 4개 팀 27명의 수사팀을 투입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미 이 사건이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료 전에 최대한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전히 우리가 기존에 문제가 되고 있던 집배원의 과로사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12분의 집배원이 과로사를 했고요. 올해에도 벌써 10여 분의 집배원들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야당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1000명의 집배원을 증원하고자 했으나 결국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748명의 증원에 멈춰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증원이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국정사업본부에도 노사 갈등을 줄여나가는 그런 선도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부터 아동수당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아동수당은 우리 사회가 어떤 아이든 평등하게 환영하고 함께 길러가겠다는 연대의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월호에 대한 수색이 25일 재개됩니다. 정부는 세월호를 인양하고 진입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권재근, 권혁규 부자, 그리고 단원고의 양승진 선생님, 그리고 남영철 학생, 박영민 학생 꼭 발견되어 이제라도 가족 품에 편히 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제93차 정책조정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공개로 언론인으로